상쾌한 세상을 만납니다. 세상발견 유레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발견 유레카의 학도학도 유레카학도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레카의 하이에나가 되고 싶은 윙크의 승희, 윙크의 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나 치타, 제규어 이런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가 나나요? 강렬합니다.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네. 운전 문화 습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교 체험 극과 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거리, 특히 이제 차들이 많은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외국인들이 이번 실험을 차 많기로 유명한 강남거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가장 불편한 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제가 운전대는 못 잡아봤지만 네. 미용실을 가느라고 강남 거리를 지나다니는데 네. 항상 매니저 오라버니께서 힘들어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차선 변경이에요. 어렵죠. 네, 차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해도 안 없어지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맞다. 운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이게 또 불법 주정차잖아요. 그렇습니다. 두분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외국인이 생각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문화는 네. 대한민국에서요. 네? 앞차가 꼬리 물기를 한다는 거. 신호가 바뀌었는데 계속 꼬리 물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이런 경우는 외국에선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그런 네. 타이틀은 좀 이렇게 뒤로 쳐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 여유롭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 습관이 또 운전 문화를 낳게 됩니다. 네.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유로움을 드리는 프로그램 세상발견 유레카. 오늘 또 어떤 순서가 준비가 돼 있는지 하이라이트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코너죠. 이태리 PD의 최고를 찾아라. 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새 중에 새, 조개 중에 황제라고 불리는 충남 홍성의 새조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오, 가득 있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최고의 먹거리로 만든 최고의 밥상이죠. 팔도밥상 대탐험에서는 네. 밥상위로 날아든 새 한 마리, 쫄깃한 서해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명품 새조개로 차려낸 겨울제철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득하죠. 계속해서 추적 소문난 집에서는요. 애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렸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주부가 억대 CEO가 된 사연 완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북, 꽹가리, 징, 장구 4가지 악기로 이루어지는 사물놀이. 누군가 이 모든 악기를 혼자서 연주해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나홀로 사물놀이꾼 유춘수 씨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24시간 쉬지 않고 짖어댄다면 참 곤욕스러우겠죠. 자, 여기 포리와 얀이라는 강아지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짖어대는지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오늘도 다채로운 이야기거리들이 풍성합니다. 세상 발견 유레카. 네. 자, 이제 3살부터 여름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태리 PD 최고를 찾아라! If you want a lover, I'll do 오늘 anything 이태리 you PD ask me. 오예 분위기에 실컷 취해보는데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바다를 사랑하는 겨울 I'll wear a 남자 mask for you. 오예 이태리 PD If you want a party,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일하러 가야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이태리 PD님 오시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아니, 근데 완전 저하고 똑같은데요? 형제 같으네. 형제 같으네, 정말. 무엇이 똑같을까요? 아니, 선생님, 그런데 이곳에 오면 날지 못하는
명품 새가 있다는 걸 찾았는데 잘 찾았나요? 잘 찾아왔어요. 잘 찾았어요?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면? 한 10km 정도 가면 예. 바다 가운데 예. 새가 있어요. 바다 가운데에 새가 예, 있다고요? 거기 살고 있어요. 저 바다에 누워 바다새인가요? 그렇지, 바다새. 그래요. 빨리 보여주세요. 네, 갑시다 우리. 예. 바다에 있는 새를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정말 오랜만에 배를 타는 이태리 PD. 오늘은 노래도 따라 부르고 율동도 하고 컨디션 괜찮나 봅니다. 이런 파도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결국엔 정신줄을 살짝 놓은 듯합니다. 멀미와의 사투를 벌이며 남당항의 명품 조개를 만나기 위한 이태리 PD의 고군분투는 계속됩니다. 쭉. 바다새가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수심 15m 속에 들어있어, 속에. 그래요? 언제 볼 수 있어요? 한 3시 정도면은 볼 수 있어요, 잡으니까. 3시요? 3시 정도면은 끌어올리니까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또다시 긴 기다림이 시작됐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아니 도대체 어울리는 거고 새조개 잡는 그 트리오 틀 기구. 새조개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명품조개 새조개를 잡는 1등 공신이죠. 닻을 내리듯 수심 15m 아래로 형망을 내린 다음 배를 움직이는데요. 그런 다음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형망에 연결된 줄을 도로에 걸어주면 기계가 자동으로 형망을 끌어올립니다. 와, 묵직한 그물 가득 새조개가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명품 조개 새조개입니다. 이 옷은 백들이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야. 이태리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복만 만든 장인이 한 땀 이태리 장인이 만든 트레이닝복만 명품은 아니죠. 홍성에는 새를 닮아 더욱 사랑받는 새조개가 있습니다. 정말 명품 새네요, 명품 새. 완전 새. 와, 대박이다, 대박. 자, 바로 이것이 남당리 새조개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바다의 새군요. 최고 좋은 새조개. 바닷속에서 해초류만 먹고 가가지고 명품 새조개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른 바다 작업과는 달리 새조개를 잡는 방법 역시 명품이라 할 만한데요. 이쪽에 집어넣어가지고 땅속에서 깊이 넣어가지고 쇠를 이용해서 쭉 긁는 1시간 동안 긁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철 맞아 살이 어동통하게 오른 새조개. 갓난아이 다루도 조심조심 옮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속살은 일품이지만 껍데기는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반 조개와 달리 새조개는 속살의 모양새가 남다르죠.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그 모습이 영락없는 참새 맞습니다. 자, 한번 맛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조개 한번 먹어보죠? 아니, 먹을 수 있어요? 맛 좋은 것만 먹어봐. 삼삼 맛이. 아니, 어떻게 먹어, 이거? 자, 그냥 새를 먹으면 돼요. 예? 새를 그냥 먹으면 새우 이거 돼요. 어떻게 먹어? 그냥 먹으면 맛이 정말 돼. 진짜로요? 네. 그냥 막 먹어봐. 마치 신세계를 만난 듯한 새로운 맛.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우와, 정말 이 명품 새조개를 먹었더니 막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남남 새조개가 최고야. 최고야! 그런데 그 싱싱한 새조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새조개를 딱 깠을 때 새조개 뿌리가 가지색으로 선명히 되는 것이 싱싱하고 맛이 좋아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 진하고 윤기가 날수록 싱싱한 거라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잠시 후 팔도밥상에서 이 맛있는 새조개로 한번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새조개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선보일 수 있을지 무척이나 기대되는데요. 하늘이 준 선물 새조개의 특별한 맛의 향연. 잠시 후 팔도박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태리 PD의 최고를 찾아라였습니다. 네, 이태리 PD의 최고를 찾아라 잘 봤습니다. 네. 충남 홍성의 바닷새 새조개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맛도 맛이지만요, 이 새조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고요. 그리고 또 이 지방 함량도 낮고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우린, 필수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덧붙여서요. 새조개가 명품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2011년이 되어서야 새조개 인공양식이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하지만 이것도 100% 완벽한 게 아니라 네.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싱싱한 새조개를 드시고 싶다 하면 네. 산지에서 직접 그렇죠. 사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군요. 좋습니다. 조만간 충남 홍성에 김학도가 뜹니다. 저희도 같이 데려가세요. 맛보고로 매니저랑 같이 가세요. 네. 저는 저희 가족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아요. 네, 가족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홍성에 가면 어떤 새조개를 드실 수 있을지 팔도 밥상 대탐험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발견 유레카! 이맘때 홍성 남당항에 가면 전국 미식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특별하고 귀한 별미가 있다고 하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새조개. 일반 조개와 달리 손질하는 방법도 남다른데요. 새조개는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비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간단해요? 네.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무나 못하죠. 속살이 새 부리를 닮아서 새조개라 부르는데요. 지역에 따라 갈매기 조개, 오리조개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새조개는 부리 바깥쪽은 칼로 가르고 난 후 내장을 빼주는데요. 내장은 기호에 따라 드셔도 된대요. 지금 언제 뭐부터 하실 거예요? 새조개 육수 내야지요. 육수요? 육수물, 예. 새조개 샤브샤브 맛을 책임지는 특별한 육수는요. 이 육수는요, 너무 진하게 내면 안 되고요. 무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모아뒀던 대와 머리하고, 그 다음에 꽃게다리하고 멸치 약간만 넣습니다. 무에 대하머리와 꽃게다리 그리고 약간의 멸치를 넣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푹 우려내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뽀얀 국물이 탄생됩니다. 뽀얀 육수가 완성됐다면 배추, 파, 버섯 등 채소에다가 육수를 넣어 새조개를 살짝만 담갔다가 꺼내 먹으면 야, 그 맛이 일품인 새조개 샤브샤브가 완성되죠. 새조개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이곳 남당항의 알맹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유명세를 타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생산량도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일본으로 전량 수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겨울철 별미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슈퍼스타가 된 새조개. 요 작은 조개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양성분 덕분에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는 걸 테죠. 자,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은 새조개 무침입니다. 새조개 무침을 할 때 살아있는 새조개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 데쳐서 사용한답니다. 그런 다음 양파, 당근, 오이 등 각종 채소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배도 들어가는데요. 배는 왜 넣어요, 여기다가? 시원하라고요. 단맛이 우러나잖아요, 배에서. 네. 새조개 고소한 맛과 배의 시원한 맛이 우러지는 맛이에요.
시원한 맛을 내는 배도 넣었겠다. 자, 이제 입맛 돌게 하는 비법 양념장이 있어야죠. 새조개를 넣고 야, 사실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한 무침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이태리 피디님 드셔보세요. 먹는 순간 온 얼굴에서 만족감이 철철 넘치는 이태리 PD. 야,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환상의 비주얼입니다. 이번에는 새조개 삼합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새조개도 삼합이 있어요? 예, 새조개 무침만 해도 맛있는데 요즘은 쭈꾸미도 나오고 굴도 나와갖고 셋이 같이 무치면 더 맛있어요. 가장 먼저 주꾸미를 살짝 쿵 데쳐주는데요. 데치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 머리부터 넣어요? 머리가 살이 많아요. 그래갖고 머리부터 익혀야 돼요. 머리에 살이 많아서 머리부터 이렇게 익힌 주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그런 다음 신선한 생굴도 준비하고요. 여기에 살짝 데친 새조개도 준비해주세요. 야채에다가 아삭아삭 씹히는 싱싱한 채소에다가 미리 데쳐둔 주꾸미며 새조개 그리고 생굴을 넣어둡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의 비법이 첨가된 양념들을 차례차례 넣고 아기 다루듯 살살살 버무리면 새조개의 삼합이 완성되죠. 와, 보기만 해도 시선을 사로잡는 환상의 비주얼. 새조개 삼합 무침까지 해서 새조개를 이용한 만찬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태리 PD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새조개 샤브샤브. 샤브샤브 요리가 완성되었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샤브샤브는요 제일 맛있게 드시는 거는 깐 새조개를 갖다가 예. 지금 부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얘 부리가 탱탱해지고 아주 싱싱해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딱 하면 5초거든요. 이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예. 지금? 예. 예. 최상의 샤브샤브 맛을 보려면 그야말로 타이밍이 생명이란 말씀. 바다의 기운이 입안에 싹 들어오면서 이 탱글탱글한 맛이 마치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맛이에요. 그렇군요. 예.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 다음은 무침을 맛볼 차례. 더욱더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대표님 잠깐. 네. 이거는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백김치하고 같이 드시는 게 맛있어요. 짜잔! 백김치랑 같이 드시면 돼요. 오. 맛으로 부르시네요. 네네. 백김치와 새조개를 함께 먹으면 그 궁합이 일품이래요. 저희는요 이거 말고 다른 요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네. 뭔데요? 육지의 황태자 돼지고기와 바다의 신 새조개가 만나 탄생한 이름하여 새조개 돼지 두루치기. 사실 이런 캐스팅도 또 없습니다. 돼지 두루치기를 살짝 익히고요. 여기에다 새조개를 넣은 다음 다시금 살짝 볶아주면 색다른 맛의 조화를 이루는 새조개 돼지 두루치기가 완성됩니다. 식욕을 당기는 새조개 돼지 두루치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이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태리 PD님 얼른 알려주세요. 네? 와. 오. 육주의 고기와 바다의 새조개의 맛이 너무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군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더 듣기 전에 새조개의 매력 매력 속에 속에 푹 푹 빠져보세요.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 새조개의 특별한 맛에 푹 빠진 팔도밥상이었는데요. 전국의 특별한 맛을 소개하는 팔도밥상 대탐험.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꽹가리, 진, 북, 장구 4개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사물놀이. 꽹가리, 장구, 북, 징.
그걸 다 혼자서 다 해요. 참 잘하시지 혼자. 아무나도 못 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하신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사물놀이가 가능하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 직원들 직접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들려오는 사물놀이가랑 그런데 정말 연주하는 사람은 혼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봐도 놀라운데. 깽가리, 징, 북, 장구 네 가지 것이 사물인 게 사물놀이를 혼자 한다는 뜻에서 그냥 내가 나 홀로 사물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기억에 맞게. 혼자서도 다 한다. 나홀로 사물놀이꾼 유춘수 씨. 소리만 들으면 여러 명이 연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딸랑 혼자. 남들은 사물놀이 한번 즐기려면 사람도 모은다지만 유춘수 씨는 언제라도 혼자서 오케이. 최소한도 너댓 명은 묘야 하거든. 근데 이것은 아무데나 가서 혼자 그냥 가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냥 하면 하니까 그것이 이제 유리하고. 혼자서도 사물놀이가 가능했던 건 바로 요 1인 사물놀이 악기 덕분. 악기가 하나로 합체된 모양새인데 거참 볼수록 신기하다. 아, 이거는 이런 뭐 악기 자체는 농악사에서 다 샀고 이 밑에 이걸 틀을 내가 이제 개발을 한 것이지. 처음에 이걸 착안해 갖고 만드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수십 번 뜯다 고치다 하고. 농악단은 그만뒀지만 사물놀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완성한 것이 바로 1인 사물놀이 악기. 은이 각각 하는 같이 그런 사물놀이 같이 소리를 낼 수는 없고 큰 윤곽은 다 나오지. 윤곽은 은이 하는 까지 똑같이 그렇게 잔가락까지 나오든 못해요. 정확한 소리는 못 내도 흥겨운 가락은 제대로 살려내는 1인 사물놀이 악기. 발로는 징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깽가리와 장구를, 왼손으로는 북과 장구를 연주하는데 몸에 익히기까지 고생도 참 많았다고. 그것이 연습이 필요하지. 처음에 오면은 아무리 잘하는 분도 이거 안 돼. 연습을 해야지. 손 오고 발 오고 각각 놀아갖고 생각대로 안 돼요.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키워간 유춘수 씨. 공연 초청이 몰릴 정도로 일치월장. 혼자서 사물놀이를 하는 덕에 사람들의 호응도 컸다. 2005년도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것을 하나 이제 악기는 자기가 이제 자기 돈 주고 샀지만 이 틀을 하나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지금 아마 대구에서 잘 써먹고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연습실에 들어서는 사람들. 이분들은 대체 누구래요? 우리 풍물 동아리 단원들이요. 동아리 회원들. 그럼 풍물 단원으로도 활동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내가 지금 잘 하든 못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상수제비요. 자, 오이라고 애들 썼습니다. 우리 며칠간 쉬었는데 오늘 또 복습 한번 합시다. 풍물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유춘수 씨. 나홀로 사물놀이꾼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단원들 사이에서 사물놀이의 달인으로 통한다는데 아이돌 인기 부럽지 않을 정도란다. 이것도 3년 됐어도 지금 같이 하면 따라서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한 가지 치기만도 이렇게 힘든데 혼자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친다는 것이 생각도 못 해봐요. 저거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당히 도전에 나선 한 사람. 오, 제법 가락이 나오는데?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박자가 점점 꼬여간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요 굉장히.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춘수 씨만의 놀랍고도 신명나는 공연. 얼쑤 사람들 덩실덩실 흥이 오른다. 이런 게 바로 일당백. 혼자서도 흥겨운 무대
만들어내니 그저 놀라울 따름. 장구는 장구대로, 꽝미는 꽝미대로, 징은 징대로 다 맞춰서 제대로 한 거예요. 잘해요. 어디 불려다녀요. 4시나 이렇게 5시 이렇게 쳐도 그 가락을 잘 설 수도 없는 그런데 혼자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쳤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예. 적지 않은 나이에 사물놀이를 시작했지만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실력을 입증받은 유춘수 씨.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정도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뒤늦게 꿈을 찾아 그대로 빛을 보고 있는 중이다. 잘 있죠. 안 했더라면 큰 후회 날 뻔했어. 왜요? 지금 이 나이 먹어갖고 뭔 취미로 살겠어 세상을. 그것을 하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찾아오고 신문사에서도 찾아오고 그러지. 나 같은 늙은이를 뭐 때문에 찾아오겠어. 그러니요? 그래서 난 자관 그걸 배운 것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사물놀이에 이어 요즘 새롭게 도전에 나선 분야가 있다는데 이거는 지풀 아닌가요? 대체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죠? 이제 가을에 지풀공예 하려고 내가 구이다 놨지. 사실 지풀 공연을 시작한 것도 사물놀이의 힘이 컸다. 공연을 다닐 때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해 지풀로 직접 만들었던 것. 짠! 이것이 바로 그 가방인데 첫 작품을 시작으로 지풀 공예의 매력에 빠져든 유춘수 씨. 이제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즐기는 재미고 이것은 나 혼자 이제 만들어서 놓고 이제 보는 재미. 또 우리 가게에다 놔두면 손님들 오셔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 재미. 가게 곳곳에 놓인 유춘수 씨의 지풀 공예 작품들.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는데 하지만 공예를 따로 배운 적은 없다고. 지풀을 만져가며 혼자서 방법을 체득했다는데 비록 독학으로 시작했지만 2012년 지풀 공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유춘수 씨. 풍물 공연을 하면 여러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춤도 추고 같이 즐겨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앞으로 힘이 있는 한 더 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의욕이고 또 지풀공예도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든지 보시면 누가 만들었는가 잘 만들었다 이런 평을 듣고 싶은 욕망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그 건강에 허락하는 한 해야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끝나지 뭐. 아따 재주가 기가 막혀. 사물놀이면 사물놀이, 지풀공예면 지풀공예.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유춘수 씨.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신명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멍멍멍! 우리 집 강아지가 짖는 이유 참 다양하죠. 퇴근하는 주인을 보고 반갑다고 짖고요. 또 위험하거나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을 보면 경고나 경계의 메시지를 담아서 짖기도 하고요. 특히 어린 강아지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짖기도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 마루는 장난치거나 신이 났을 때 가장 크게 짖는 것 같네요. 이처럼 강아지들은 다들 이유가 있어서 짖곤 하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24시간 짖는 강아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포리와 얀이 그 주인공인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염없이 짖고들 있는지 그 사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목이 터져라 짖어대는 두 녀석. 자기가 처음 본 사람 다 짖어요. 응가를 먹더라고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구나. 대체 이 두 녀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낯선 사람만 보면 쉬지 않고 24시간이라도 짖어댄다는 문제견들이 있는 한 가정집.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작진을 향해 무섭게 짖어대는 두 녀석. 초면에 이렇게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통에 제작진은 꽤나 당황스러운데. 쉬지 않고 짖는 이 두 녀석의 이름은 포리와 얀. 자기가 처음
본 사람 다 짖어요. 산책 가다가 길 가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아줌마가 와도 짖어요. 아줌마가 자기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저 작은 몸집에서 저토록 우렁찬 소리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쉴 새 없이 짖어대는 통에 아, 귀가 다 먹먹하다. 주인의 제지에도 잦아드는 건 잠시. 언제 그러냐는 듯 또다시 목청껏 짖어대는 포리와 양. 주인도 꽤나 스트레스라고. 그렇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 아 진짜 이것들 정말 키워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려지는 유기견들 보는 것보단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다면 포리와 얀이 동시에 짖는 목소리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녀석들이 잠잠할 때는 약 40데시벨, 조용한 주택가의 소음 수준. 하지만 포리와 얀이 짖기 시작할 때는 그 소음이 무려 90데시벨이다. 이는 공장안 소리나 굴삭기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방문 밖에서도 포리와 얀이 짖는 소리의 크기는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전화벨과 같단다. 먹을 때는 조용하죠. 경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만 신경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보시면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다 보관해 놨거든요. 종이컵에. 이렇게 손님들 오거나 혹시나 또 와야 되는 사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간식으로 이제 먹을 거로 막 유혹을 시키죠. 그럼 그 먹을 때만 조용해요. 다시 다 먹고 나면 또 시끄러워지고. 간식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만듭니다. 하도 짖는 통에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누구보다 포리와 얀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견주. 건조기에 직접 말린 닭가슴살 영양 간식은 포리와 얀의 입을 막는 데는 최고의 무기. 이처럼 집안 곳곳에 구비해 놓은 간식들,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덕분에 쉴 새 없이 짖어대던 포리와 얀은 맛있는 간식으로 잠시나마 조용해진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응가를 먹더라고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안 먹는데 사람이 제가 출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똥눈 흔적은 있는데 똥이 없을 때. 짖기도 많이 짖고 스트레스도 받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속상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버릴 수도 없고. 간식을 잘 받아먹은 덕분에 본인의 전용 화장실에서 금세 변을 보는 포리. 하지만 자신의 변을 먹는 날은 주인의 말을 믿기 힘든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보기로 하는데 주인과 제작진이 모두 빠지고 홀로 남은 포리와 얀. 조용히 잘 있는가 싶더니 슬금슬금 화장실로 다가와. 아니, 진짜 자신의 변을 먹는다. 포리와 얀을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다. 강아지들의 눈높이에 맞춰 훈련을 하는 떠오르는 애견 훈련사 한동욱 씨. 먼저 포리와 얀의 문제되었던 행동들을 찍은 화면을 보여주는데 사실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변과 소변을 먹기도 하고 몸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감정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 제가 많이 힘들구나,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행동을 못하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쌓일 거예요. 그동안 포리와 얀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다그치듯이 이를 제지했던 주인.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여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더 있다는데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입양된 시기입니다. 왜냐면 한 달 미만의 강아지를 입양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빨리 사회적 노출이 되느냐인데 너무 늦은 시기에 밖에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견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조용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너무 강압적이고 굉장히 강아지를 압박해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난폭하게 찢어대고 스트레스로 자신의 변을 먹는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어릴 적에는 그 누구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다는 포리와 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면 노래까지 따라 부르며 주인에게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다는데 충분히 고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문제겠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우리 아이한테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훈련의 성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하여 처방된 첫 번째 훈련. 바로 포리와 얀이 스스로 냄새를 맡으며 간식을 찾도록 하는 훈련인데요. 이제 노즈워크라고 해서요. 강아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강아지 스스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견주가 옆에서 강아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리와 얀을 응원해주는 것이라고. 훈련을 통해 포리와 얀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먹이도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 다음은 산책 훈련. 매일 밤마다 합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네. 한 10분만이라도 이게 밖에 땅 냄새 맡게, 저 흙냄새 맡게. 그런데도 많이 짖어요. 네, 그래도 짖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사람 없을 때만. 쌀쌀한 날씨지만 바깥바람을 쐬니 꽤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 듯한 포리와 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낯선 사람과의 교감을 시도해보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바로 만나는 것보다 지금처럼 냄새를 맡고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아이가 우리 평상시에 사람을 무서워하던 포리와 얀이 생활하는 곳이 아파트이다 보니 꽉 막힌 공간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훈련사의 말에 따라 산책으로 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기분이 좋아졌는지 낯선 아이들이 던져주는 간식도 곧잘 받아먹는 포리와 얀. 근데 많이 나아진 거 아닌가요? 나 진짜예요. 이렇게 산책 사람들 많은데 산책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놀랍네요, 좀. 방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해줬고 마음껏 냄새 맡게 해주고 걸었던 게 아마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비록 100% 좋아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며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해본다. 반려견이 매일 산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늘 강아지하고 1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강아지를 때리거나 압박하는 훈련 방법은 강아지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네. 말썽 안 피우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일 섭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포리 얀아,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지내줄 거지? 네, 쉬지 않고 짖어대는 개 포리와 얀 사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짖어대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럴 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끼리는 대화로 풀면 가능한데 강아지랑은 크게 안 되잖아요. 애견 박사들 나셨어요, 우리 두 분께서. 어쨌든 지금 와서 원인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 포리와 얀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프로그램이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전국에 애견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같은 고민 안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세상발견 유레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니크한 양질의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